한국에서 눈치 때문에 숨 막힌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죠. 저도 그랬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사람들은 방에 들어가자마자 누가 몰래 보는지 보고, 누구랑 지낸지 보고, 누가 먼저 말하는지 보고, 누가 표정이 굳었는지까지 다 보는지.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그냥 자기 할 일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한국에서 7년 살고 외국으로 다시 나가니까 이상한 일이 생겼었거든요. 제가 한국에서 제일 피곤했던 그 눈치가 밖에서 오히려 제가 가진 제일 강한 무기 중 하나가 되어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처음 면접 보러 갔을 때 아직도 너무 또렷하게 기억나요. 제 앞에 남자 두 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둘 다 비슷한 검은 정장을 입고 비슷한 구두를 신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둘 다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한 명이 상대방 구두를 한번 봐요. 그리고 자기 구두를 내려다봐요. 다른 사람도 그걸 보고 다시 그 사람 정장을 한번 봐요. 한 명이 서류를 꺼내니까 다른 사람도 자기 서류를 정리해요. 명함을 꺼내서 얘기하다가 서로 명함을 한번 보고 다시 얼굴을 봐요. 둘이 웃고 있었어요.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도 내가 너보다 잘났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미 경쟁은 시작돼 있었어요. 누가 구두를 더 깨끗하게 닦았는지, 누가 정장을 더 잘 입었는지, 누가 준비를 더 했는지, 누가 더 여유 있어 보이는지. 말 한마디 없이 서로를 위에서 아래까지 읽고 있었어요. 저는 옆에서 그걸 보는데 너무 불편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약간 무서웠어요. 왜 서로까지 서로를 봐? 그때 저는 그런 공간에 익숙하지 않았어요. 제가 살았던 서양에서는 적어도 겉으로는 이런 말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남은 남이고 나는 나다. 다른 사람이 뭘 입던 신경 쓰지 마라. 너 자신에게 집중해라. 근데 한국에서 회사에 들어가도 똑같았어요. 회의실 문 열고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그냥 자리에 앉는 게 아니었어요. 팀장 얼굴 한번 보고 옆 사람 얼굴 한번 보고 누가 먼저 말 꺼내는지 한번 봐요. 누가 농담했는데 아무도 안 웃으면 바로 분위기가 바뀌어요. 누군가 말이 길어지면은 옆 사람이 시계를 한번 봐요. 팀장이 펜을 내려놓으면은 갑자기 다들 말이 짧아져요. 처음에는 저도 그걸 하나도 못 봤어요. 회의 끝나고 저는 혼자 기분 좋게 나왔어요. 오늘은 괜찮은데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안 했으니까. 그런데 옆에 있던 사람이 저한테 조용히 말해가지고, 헨리야, 아까 분위기 좀 안 좋았던 것 같던데 그거 알았어요? 저는 진짜 몰랐어요. 여러분, 뭐가 안 좋았는데 아무도 싫다고 안 했으니까. 그 사람은 저를 보면서 오히려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부터 저도 보기 시작했어요. 말만 듣는 게 아니라 사람 얼굴을 보기 시작했어요. 누가 갑자기 조용해졌는지, 누가 몸을 뒤로 뺐는지, 누가 질문을 안 했는지, 누가 웃고 있는데 눈은 안 웃는지. 몇 년 지나니까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졌어요. 어느 방에 들어가도 그냥 빈자리에 앉지 않았어요. 누가 결정권자인지 봤어요.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을 할 때 누가 얼굴을 확인하는지 봤어요. 누가 긴장했는지, 누가 준비를 안 했는지, 지금 이 방에서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저도 모르게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얼마나 많이 몸에 들어와 있는지 몰랐어요. 한국을 떠나기 전까지는요. 제가 호주 와서 지금 일하는 회사 면접을 보러 갔을 때였어요. 면접장 밖에 지원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예전에 저라면은 구석에 앉아서 제 이력서만 보고 있었을 거예요. 면접에서 뭐라고 말하지? 이 질문 나오면은 이 답이 해야지? 그게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날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저도 모르게 주변부터 봤어요. 한 사람은 이력서를 여러 장 줄력해서 파일에 넣어놨어요. 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이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 정장을 완전히 가짜 입었는데 너무 긴장해서 계속 손을 만지고 있었어요. 다른 한 사람은 옷을 편하게 입었는데 회사 직원하고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계속 자기 경력을 크게 말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주변에 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몇 분 동안 그냥 봤어요. 그리고 갑자기 웃겼어요. 제가 한국에서 처음 왔을 때는 그 면접장 앞에서 봤던 한국 남자 두 명이 생각난 거예요. 그때 제가 속으로 욕했던 행동을 제가 호주에서 그대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차이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더 이상 그걸 비교 때문에 하고 있지 않았어요. 제가 저 사람보다 잘났나 못났나 확인하려고 보낸 게 아니었어요. 정보를 보고 있었어요. 여기는 어떤 사람을 뽑으려고 하지? 다른 지원자는 뭘 준비했지? 나는 뭘 다르게 보여줘야 하지? 그리고 제 차례가 왔어요. 면접실에 들어갔어요.
질문을 받았는데 제가 준비했던 답만 반복해서 해놨어요. 방금 밖에서 본 것들이 머릿속에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자신을 보여주고 있었는지 이미 어느 정도 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갔어요. 다른 사람들이 경력만 강조했다면은 저는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얘기했어요. 누군가는 겉으로 완벽하게 준비해서 왔다면은 저는 제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여줬어요. 면접관이 어떤 말에서 반응하는지도 계속 봤어요. 어떤 얘기에서는 바로 질문이 들어왔어요. 어떤 얘기에서는 고개만 구덕이었어요. 그러면은 바로 방향을 바뀌었어요. 반응이 어느 쪽으로 더 깊게 들어갔어요. 예전에 저는 면접을 시험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여러분. 질문이 나오면은 정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날 달랐어요. 사람을 읽으면서 대화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지금 제가 일하는 회사가 되거든요. 그때 제가 처음 제대로 느꼈어요. 한국에서 그렇게 싫어했던 눈치가 외국에서는 엄청난 자해를 만들 수 있었구나. 회사에서도 비슷한 순간이 계속 있었어요. 회의를 하는데 한 사람이 계속 자기 아이디어를 설명해요. 처음에는 다들 듣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한 명이 노트북을 닫아요. 한 명은 의자에 기대해요. 누군가는 질문을 안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발표하는 사람이 그걸 못 봐요. 계속해요. 뭐 한 얘기를 또 하고 설명을 또 붙이고 이미 끝난 분위기에서 혼자 열심히 밀고 있어요. 저는 옆에서 보면은 바로 느껴져요. 끝났다. 지금 더 말하면은 오히려 손해야. 한국에서 회사 생활 해본 사람들은 이런 순간 너무 익숙하잖아요. 뭐 팀장 얼굴 한번 보면은 알아요. 오늘은 더 말하면 안 된다. 지금 이 얘기는 넘어가자. 지금 누가 기분 안 좋다. 한국에서는 그게 너무 과해서 사람들은 비관하게 만들어요. 근데 외국에 나오니까 반대로 그 감각이 없는 사람도 정말 많았었거든요. 고객 표정이 이미 끝났는데 계속 하려고 해요. 상대가 대화를 끝나고 싶은데 계속 자기 얘기를 해요. 면접관이 원하는 방향을 2번 보여줬는데 준비한 대답만 그대로 반복해요. 회의가 이미 다른 쪽으로 움직이는데 아직도 처음 주장만 그냥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저는 한국에서 배운 건 뭔지 조금씩 알게 됐어요. 눈치는 남 눈치 보면서 뭐 작아지는 기술만은 아니었어요. 사람이 움직이기 전에 먼저 나오는 신호를 보낸 거였어요. 제가 한국에서 처음에는 그 신호를 하나도 못 봤어요. 누가 저한테 뭐 괜찮다고 하면은 괜찮은 줄 알았어요. 회의에서는 아무도 반대 안 하면은 동의할 줄 알았어요. 누가 웃으면은 즐거운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계속 들렸어요. 한 번은 회의가 끝나고 다 괜찮은 줄 알고 혼자 편하게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 말 때문에 분위기가 이미 이상해져 있었어요. 저는 억울했어요. 싫으면은 싫다고 하면 되지. 왜 내가 그걸 알아서 읽어야지? 지금도 그 생각 자체가 들렸다고 못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말해야 할 건 말을 해야죠. 상대방한테 모든 감정을 맞춰보려고 하면은 그것도 이상해요. 근데 한국에서 살면서 제가 배운 건 하나였어요. 사람은 자기가 느끼는 걸 항상 입으로 먼저 말하지 않아요. 몸이 먼저 말할 때도 있거든요. 표정이 먼저 바뀌고 말이 짧아지고 거리가 생기고 질문이 없어져요. 그런데 여기서 잘못하면은 눈치가 사람을 잡아먹어요. 저도 한국에서 그런 순간이 진짜 많았었거든요. 누가 표정을 한번 굳으면은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하고, 갑자기 늦으면은 내가 이상한 말을 했나 생각하고, 누가 저를 한번 쳐다보면은 제 옷부터 확인했어요. 그렇게 살면은 진짜 피곤해요. 모든 신호를 나에 대한 평가를 받아들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건 눈치를 더 많이 보는 법이 아니었어요. 어떤 눈치는 듣고 어떤 눈치는 버릴지 구분하는 거였어요. 저 사람이 표정이 안 좋다. 좋아요. 일단 본 거예요. 그런데 바로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한다고 결론 내리지 않은 거예요. 회의 분위기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그래, 좋아. 그건 정보예요. 그런데 바로 내가 망쳤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잖아요. 결정자가 나보다 준비를 많이 해왔다. 그럼 나도 준비를 바꾸면 돼요. 내가 그 사람보다 못난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이 차이를 알고 나니까 눈치가 훨씬 그냥 강력해졌어요. 예전에는 눈치가 덜 움직였어요. 지금은 제가 눈치를 서요. 그리고 저는 이게 한국과 서양에서는 각각 배운
가장 좋은 것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한국에서는 내 기준만 보고 살면은 놓치는 게 너무 많다는 걸 배웠어요. 둘 중 하나만 있었으면은 저는 지금보다 훨씬 답답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눈치만 있었으면은 아마 매일 남하고 비교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눈치가 전혀 없었으면은 제가 변한 것만 하면서 왜 사람들이 저를 불편해하는지 몰랐을 거예요. 실제로 세상에서는 이런 작은 차이가 기회를 바뀌어요. 면접에서 질문 하나 더 알아채는 것, 회의에서 말을 30초 빨리 멈추는 것, 상대방이 불편해하는 걸 한번 먼저 보는 것, 사람들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뭔지 듣고 다음 준비를 바꾸는 것. 그 순간에는 별거 아닌 것 같죠. 맞는 말을 해도 지금 그 말을 할 순간이 아니면은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이걸 한국 사람들은 너무 어릴 때부터 배우니까 오히려 그 가치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맨날 눈치 보고 살아서 그냥 지겨운 거죠. 누가 더 좋은 대학 나가는지, 누가 먼저 취업했는지, 누가 무슨 자 다는지, 누가 결혼했는지까지 계속 비교하는 건 저도 싫어요. 그건 버려도 돼요. 그런데 몇 년 뒤에 호주에서 면접을 기다리면서 저는 똑같이 주변을 사람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불편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더 이상 그 사람처럼 대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냥 보고 있었어요. 그냥 필요한 정보만 가져오고 있었어요. 그게 제가 한국에서 배운 눈치를 가장 잘 쓰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저는 눈치 없는 자유가 더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신경 안 쓰고 그냥 내 길 가는 사람이 강하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아무것도 못 보는 사람은 자유로운 게 아니라 그냥 못 보고 있는 걸일 수도 있어요. 진짜 강한 사람은 다 봐요. 상대 표정도 보고 분위기도 보고 경쟁자도 보고 자기 위치도 봐요. 근데 거기 끌려가지 않아요. 눈치는 사람을 찾게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다룰 줄 아는 순간 남보다 먼저 보고 먼저 움직이고 먼저 준비하게 만드는 무기가 돼요.